이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균형 발전 2단계 대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전부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혁신도시는 어떻게 돼 있죠?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 있는 작은 신도시. 그래서 주말이 되면 유형도시가 됩니다. 많이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 핵심도시가 애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도시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라다 마나이다, 안고 없는 지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2세대 균형발전 2기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다시 균형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그런 정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이 의지가 대단히 강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가장 의지도 강하고 실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구분이 이럴 때는 이제 구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대형과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를 3년 만에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그와 함께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 이번 정부가 제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죠? AI 강국입니다. AI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지금 AI를 안 쓰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씩은 다 쓰고 계시죠? 안 쓴다 하는 사람도 검색하잖아요. 네이버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이버가 다 AI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AI 시대가 되면서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번 정부 들어서 대기업들이 AI와 관련된 인프라를 어디다 만들고 있죠? 수도권에 만들고 있습니까? AI 관련 인프라 중에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뭐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 AI 관련된 각종 무슨 센터 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다 지방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지방에 만들어야 됩니까? 네? 전력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를 AI 관련 인프라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전력을 수도권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갖다 놓고 싶어도 그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갖다 놓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는 AI 관련 인프라는 전부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있던 산업들도 이제는 AI를 접목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 기업들, AX라고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 공장으로 바꿨던 기업들 이제는 여기다 다시 AI를 접목한 AI 공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산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전통산업, 전통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것도 이게 대단히 큰 새로운 신산업 분야인데 이 산업 분야는 어디가 제일 수요가 많습니까? 서울경을 포함한 동남권 그리고 지방의 이 수요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사는 수도권에 다 가 있지만 생산 시설은 다 공장은 지방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 갖다 놓은 공장을 AI를 접목해서 다 바꿔야 돼요. 그런 산업들, 그런 프로젝트가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지방이 과거와는 다른 지위를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기후위기가 겹치면서 전력 문제, 이제는 분산형 전원,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AI와 기후위기 시대가 겹치면서 균형발전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도 이제는 기존
석탄, 화력 이런 그 화석 연료가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도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일 가까운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호남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은 한 발 늦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동안 환경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력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지방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는 과거에는 지방을 정부가 어떻게든 시혜나 배려의 대상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했다. 지금은 오히려 지방이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역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한다. 그리고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은 이제는 지방을 살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생존이 어렵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방을 살려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이 그래도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릴 거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도 이제 지방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당 농력 산업 이런 전략 산업 이렇게 해서 지방을 시도 단위로 산업화 선정해서 추진도 해보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지역의 이제 권역별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인데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고 할 때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저것 투자하는 걸로는 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전략 산업 육성되려면은 대기업, 앵커 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따라붙어야 돼요.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전략 산업은 사실은 그 산업이 그 지역의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는 그 처음에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권역별로 뭘 만들어 볼까. 그래서 5억 3억 설계도를 만든 거고요. 권역별로 경제권을 만드는데 권역별로 경제권을 만들려면 이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선정을 하고 그 전략 산업에 대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특히 미래 산업, 첨단 산업 분야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까?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전략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대책을 세운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렇게 지원해주고 특혜를 만들어주는데 또는 지방에 투자하면 이러한 지원들을 거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이래도 안 내려올래 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래서 이제 성장 엔진 5종 패키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 수도권의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반도체, 바이오 이쪽 분야의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고 수도권에 투자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사람. 전에 제가 구두사를 있을 때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구미로 안 가고 용인으로 간 제일 큰 이유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석박사급의 연구개발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면 그 팹이라고 하는데 팹 하나에 10,000명을 걸어갑니다. 10,000명 중에 5,000명이 석박사입니다. 반도체 분야, IT, 디지털 분야 석박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기업들이 지방에다 공장을 세우면 오후 5,000명 석박사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뽑을 수도 없고
수도권에서 뽑아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뽑아서 지방 공장으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한다? 그만두고 다 다른 회사 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방에 아무리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기업의 투자, 지방의 대기업이 투자했을 때 필요한 인재를 지방에서 길러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지방에서 어떻게 양성할 거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대책이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따른 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연 다니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운 분이었어요. 뭐라도 할 것 같은 거예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책으로서는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제대로 되겠냐 라고 생각하시면 아버지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요.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지방에 10개를 만들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년에 6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경남은 국립대학이 경상대학인데 2천만 원씩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걸 하루아침에 경상대를 똑같이 서울대처럼 6천만 원씩 교육비를 예산으로 투자한다? 감당을 못합니다. 정부 예산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전에 번역별로 전략산업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략산업별로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해요. 번역별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전략산업 분야는 최소한 그 번역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도 수준이 훨씬 높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아예 몰아서 투자하겠다.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물경을 예를 들면 물경에 이게 서부 경남 쪽은 안 계시는데 서부 경남 쪽은 늘 이제 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서부 경남의 제일 중요한 산업은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서부 경남의 하이를 포함해서 우주항공 산업 이제 그 경남 지역의 우주항공 산업이 전국의 70%가 경남에 가 있습니다. 기업에. 그러면은 우주항공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는 어디서 끌어내야 되죠? 경남에서 끌어야죠. 물경에서 끌어야죠. 경남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물경 본역 안에서 우주항공 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여기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물경에 있는 대학들의 우주항공산업 전공 분야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훨씬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전국립대학을 포함해서 울산에 가면 유니스트, 부산대, 창원대 이런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갈까 10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학을 정할 때는 경남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대학을 나왔더니 우주항공 분야의 취업도 그 지역에서 경남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은 해양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물류산업, 그 다음에 HMM을 포함한 대형 기업들이 이제 다 부산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해양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부산에 역시 부울경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전략산업 분야와 연관된 대학의 전공은 그 권역을 서울대 이상 가는 대학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생겼는데 따지고 보면 카이스트 10개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지방에.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할 때 대기업에 요청하는 게 지방에 투자도 하지만 투자할 때 지역에 있는 대학에도 함께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주요 사립대를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코스텍이 되는 거죠. 포항공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포항공대 10개 만들기, 코스텍 10개 만들기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전국의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혁신해서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야 일단 기업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업이 그래야만 그러면은 그렇게 대학을 정부가 함께 육성해주고 이제 키워주면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받고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동안 하도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부터 지방대학을 육성한다고 이제 애고패고 막 정부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더니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번에 대학의 수시 지원 결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이 경쟁률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학수도, 배수도 옮기고 관련기관 옮기고 기업 간다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 국립해양대학의 수시 경쟁률이 8대1 가까이 돼요.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민감한 거죠. 워낙 자기가 힘들고 청년도 힘드니까 정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 국민들이 반응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부를 믿고 반응하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그 방향을 성공시켜줘야 되는 그런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인재만 양성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투자하지 100% 하지 않습니다.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도. 그래서 그러면 가기부부터 정부가 갖고 있는 연구개발 R&D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 R&D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위 합니다. GDP 대비로. 그 R&D 예산을 분야별로 전략산업 분야에 대기업 투자하면 거기에 그동안에는 R&D 사업을 정부가 내놓을 때는 프로젝트 하나 내놓고 그걸 다 경쟁을 시켰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이제는 공모사업 안 하고 그 전략산업 분야는 R&D를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다 모아서 그 연구개발 예산도 모아서 몰빵해 주겠다는 거죠. 모아서 주겠다. 세 번째,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니 그럼 뭐가 제일 아쉽냐?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규제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연구개발에서 뭘 신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거 실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규제가 할 수 있는 것만 규정이 돼 있고 새로운 건 하나를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포지티브, 이름은 포지티브인데 사실상 보면은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규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도 그 인허가 절차 밟다가 시간 다 갑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차 같은데요. 자율주행차 우리나라 기술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규제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자율주행차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예 도시를 통으로 규제를 풀어줍니다. 여기서 실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서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걸 다 모아내야 자율주행차 실험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실험할 수 있는 도시를 정해줍니다. 도시를 정했는데 그 도시 안에 도로 몇 개를 정해놓고 그 도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이러니 미국이나 중국의 자율주행차 실험하고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기업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우리 경제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이제 불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아예 규제 방식 자체를 바꾸자
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외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합니다. 요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다 직결되니까 요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나머지는 새로운 건 일단 해도 돼. 해도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확실하게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다시 그걸 규제로 넣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언제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게 위험한지 아닌 위험한지 다 실험해가지고 풀어주고 이렇게 그걸 기술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넣는 거죠. 그래서 규제 방식 자체를 통으로 이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규제 문제는 그동안 총리가 다루던 걸 대통령이 직접 다루겠다고 하고 혹시 그 TV에서 규제 합리화 토론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 완화도 기업들이 규제 문제가 가장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라고 하니 그 문제도 이제는 과거와 찔끔찔끔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특구로 만들어서 통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인재, 규제, R&D 여기에 정부의 재정이나 세제도 지원하고 정부의 재정, 세제가 다 세금으로 하니까 규모가 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에 필요한 자금도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얼마를 만든다고 했죠? 150조를 조성합니다. 150조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면 그것도 지원해 줄게. 그렇게 5종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장 엔진 5종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지방에 투자 안 할래? 라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일이 되려니까 이게 마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대기업들이 지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태도가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트럼프가 이게 지방을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나니까 타결된 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기업 또는 총수들하고 이제 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지방에 1,4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1,400조 안에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들어간 600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가능한 한 800조 정도 되거든요. 800조를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대기업에 요구한 건 그 800조 투자는 가능하면 800조는 지방에 투자해 주세요. 미수도권 지역에 투자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기업들이 우리 몇 조 투자하겠습니다, 몇 조 투자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근데 1,400조라는 규모는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왔던 규모에 비하면 그 10배 가까운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140조, 120조, 140조. 규모 자체도 과거와는 달라지게 됐죠.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이제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 때문에 국내에 투자해야 될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침 AI 시대나 지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자기들로서도 이익인 분야들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정부가 계속해서 미수도권에 투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원들을 했을 테니까 가능하면 미수도권에 투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들하고 이제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그 다음에 대통령실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가 이제 대기업하고 어디다 지방에 어디다 투자할 건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과거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디다 지방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대기업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아마 기사 검색해 보시면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 발표하는 거 보면은 용인의 반도체 투자 이외에는
대부분 지방에 투자합니다. 수도권에 제일 가까운 게 충청도. 오히려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건 호남이나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AI 센터를 어디다 만들죠? AI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투자합니다. 울산에 투자하는 SK의 데이터 센터는 이게 이제 5단계 사업인데 이번에 1단계 투자를 했거든요. 1단계 투자가 7조 원입니다. 7조 원 중에 5조 5천억 원이 아마존이 투자를 하고 SK가 1조 5천억을 투자하는데 5단계까지 가면 70조를 투자합니다. 이 SK가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뭘 보고 만드냐? 부울경 쪽에 있는 기업들의 제조 데이터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울경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스마트 공장에서는 제조 데이터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아마존도 관심이 있고 아마존이 원다 울산에다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지역에 있는 전통 산업들이 AI하고 결합이 되면서 지역이 새로운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미래 산업과 첨단 산업, AI 산업과 관련된 투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 양성도 그게 필요한 인재도 양성을 하고 그 인재 양성 과정에 우리 부울경도 함께 이제 새로운 미래 산업, 첨단 산업 분야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울경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원대하고요, LG전자하고 지난 7월 말에 그 협약을 하고 실제 최종 협약은 8월 달에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LG전자 가전사업 분야는 다 창원 국가산단에 있잖아요, 공장이. LG전자의 가전산업, 가전제품 분야는 전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을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LG전자가 요 몇 년 동안에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게 R&D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연구 개발 R&D 센터를 지금 수도권에 다 갖다 놨거든요. 강서에 가면 마곡에 엄청난 규모로 LG R&D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창원에서 공장이 돌아가는데 창원에도 R&D 센터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요 창원에 있는 R&D 센터에는 그 서울에서 이제 석박사를 뽑아가지고 내려보내면 이직률이 매년 한 20% 정도 나와요. 지금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20%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전자의 고민이 이게 공장 옆에 R&D 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연구 개발이야. 서울에서 하더라도 괜찮은데 당장 지금 기계가 돌아가고 이 생산을 해내는데 생산 과정에 필요한 R&D가 있거든요. 공정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거는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구 개발을 할 인력들을 뽑아서 내려보내면 그만두고.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쭉 분석을 해본 거죠. 연구원들 중에 수도권 대학 출신들, 그 다음 지방에서도 뽑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그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나 이런 걸 쭉 분석을 해봤는데 지역 대학 출신들이 뒤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꼭 수도권 대학 출신들만 우수한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LG전자의 그동안의 쭉 임원들을 임원까지 승진한 사람들의 출신을 쭉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도 지방 출신들이 많아요. 지방대 출신들도 꽤 많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수도권에 이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창원대하고 실험 규모를 넓혔습니다. 그전에는 인턴만 뽑다가 창원대학에 700억을 들여서 공기, 에어 분야는 창원대의 LG전자 R&D 센터를 투자를 합니다. 그게 지금이 이제 협약을 맺는 내용인데요. 요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게 냉난방 아닙니까? 이런 냉난방 분야의 공조 관련된 건 LG전자가 창원대학의 R&D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연구를 하겠다는 거기에 700을 투자하고 아예 R&D 센터 건물 자체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건 이제 경상국립대학의 우주항공학과 서울대 우주항공학과하고 공동학위제를 수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학과 들어간 친구들이 강의를 서울로 가서 받기도 하고, 근데 서울대생들 입장에서도 강의만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학과면은 실제 기업에 실습도 해야 되잖아요. 견학도 해야 돼요. 그럼 다 경남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카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실습은 경남에 와서 하고, 그다음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아예 경상국립대학과 서울대학이 우주항공학과는 공동학위로 가자.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학이라고 해서 아예 그 연구개발에서 성과를 내면 논문이 아니라 그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학위를 주는 산업학위 제도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그동안 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갖고 있던 걸 이제는 다 풀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과학기술원만큼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과학기술원 정도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국립대학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은 다 풀어서 실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 제대로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대로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대학 그리고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인재 양성 R&D 규제까지 모아서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게 만들면, 그러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기들이 갈 만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만 일자리 만든다고 청년들이 전체 일자리를 다 커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이 투자하면 그와 연관된 중견 중소기업들이 함께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 분야는 대학의 연구개발과 함께 그 분야의 산업 생태계도 함께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도 그 전략산업 분야만큼은 그 지역이 새로운 벤처 투자의 거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 기업의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친구들은 기업의 일자리를 찾고, 나는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창업하는 게 더 좋아하는 친구들은 창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역의 청년들이 지금처럼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게 되면, 앞으로 지역에 머물게 되면, 그러면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머물면, 그러면 지역의 문화나 또 이제 요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새로운 소상공인 창업을 포함한 그런 분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걸 담당해야 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가고 있으니 이 마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계속 죽어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지역의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제권은 그렇게 만드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제일 큰 차이가 뭐였죠? 대중교통.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도시 간의 단절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은 대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전략산업별로 만들더라도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 사업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교통망을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먼저 만들잖아요. 수도권 지역은요, 정부가 이제 예산 들여서 투자하지 않아도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은 더 이상 정부 예산을 가지고 대중교통망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제 그냥 그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급한 건 이 수도권 지역. 예를 들면 우울경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제가 있을 때 만든 대중교통인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요 거점 도시들 가는 최소한 철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철도도 그냥 철도가 아니고 전철로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요 거점 도시 주변으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들로 가는 건 버스도 좋고, 그 다음에 배근 택시를 포함해서 수요 응답형 버스나 택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대중교통망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러면 트램으로 대중교통망을 만들겠다, 이런 도시도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예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망에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따와서 연결해야 되고, 이런 구조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망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면은 유럽의 중소도시들 가보면 꼭 대도시가 아니어도 중소도시도 전철이나 트램, 버스 다양한 대중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권역별로는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부울경 권역 안에 있는 청년들은 어느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하게 만든다. 근데 이제 워낙 거리가 머니까 서부 경남은 울산, 창원, 부산은 하나의 대도시 권역으로 수도권처럼 만들어지고, 서부 경남의 경우에는 창원과는 하나의 권역이 될 수 있고, 또 진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부 호남 지역 여수, 광양 쪽이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수, 광양 쪽을 남해안 남중권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경제권과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권역 안에서 어디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권을 지금과는 훨씬 큰 폭으로 늘려줘야 지역의 청년들이 머물 수 있겠고, 이렇게 만들어야 그나마 지금 비수도권 지역이 AI 시대에 대기업도 투자하고 하는 요 시대에 그냥 단지 데이터 센터 몇 개 들어서 전력만 막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AI 관련된 인프라가 들어오고 그와 관련된 전략산업들이 함께 육성이 되고, 그리고 그 전략산업과 연관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와 그 연계해서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서 기존의 제조업도 AI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로 전환이 되고, 이런 새로운 경제권, 생활권이 지방에 만들어지는 시대가 돼야, 그래야 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자신 없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얘기할 때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에서 뭐라도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볼 테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중앙정부가 그 지방정부들한테 당신들이 권역별로 힘을 모으면,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은 파격적으로 모아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앙정부는 이제 이런 일종의 5급 3급 균형성장 전략이 각 부처별로 다 거의 다 이제 그 틀이 잡혀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잘 보시면 각 부처들이 다 5급 3급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6개월의 성과인데요. 중앙부처는 정부의 정책이 5급 3급을 중심으로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막상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해야 되는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시도 단위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면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도 단위로 다 도와달라고 하면 17개 시도를 다 뿔뿔이 쪼개서 지원하는 그 방식으로는 지방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게 이미 판명이 됐고, 그렇게 되면 또 다 중복이거든요. 그 중복
지방에 대한 투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자꾸 기재부가 지방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또 이 지방에 대한 자율권을 최소화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똑같이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